자, 수업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GS 1기 시작했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오리엔테이션과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GS 0기 때는 주로 이제 노동의 수요 공급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1기 때는 이게 이제 본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 전범위를 우리가 쭉 다루긴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11회 정도로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주말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했겠죠. 근데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일반은 그래도 거의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복습 같은 것도 바로바로 좀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매번 시험을 보는데 주말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점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내용 보고, 그 다음 이제 좀 코멘트 좀 달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름 같은 거 보면 대충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가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평일반은 이게 매일매일 시험 보게 되니까 이게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본다는데 취지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채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한가 봐. 사실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한 4번 정도 시험을 볼게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언제 시험 볼지 알려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4번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2기, 3기는 계속 시험 보는 거니까 우선 여기서는 전체적인 노동경제학 수요 공급 외에 뒷부분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진도 빼는데 초점 맞추시고 약간 복습 잘하고 있는가? 중간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두꺼운 책을요 좀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스프링 하거나 분책하거나 좀 나눠 갖고 다니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서 둘로 나눠서 이번 1기 때는 지금 갖고 계신 기본 이론편만 아주 그냥 열심히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응용실전편은 저 뒤에 나와 있는 그냥 실제 예전에 냈던 모의고사 뭐 3기나 이런 거 모아놓은 거니까 이번에 좀 그거 비슷하게 하거나 새로 변형해서 또 내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책에 있는 거랑 모의고사 보는 거랑 또 학원에서는 2회 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걸 또 봐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누락된 거 있나 해가지고 또 문제 또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가능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GS 1기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갖고 계신 그 교재 내용을 열심히 보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보긴 할 건데 한 4번? 보통은 제 생각은 11번 시험 보니까 3, 6, 9, 11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평일반 수험생들이 주말반보다는 좀 많으세요. 한 2배 정도? 좀 많다고 봐야 되나? 온천반이 또 요즘은 더 많긴 해요. 실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더 진행할지 그런 거에 좀 참고할 수가 있어서 원래 3회차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가 월요일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 간단하게 시험 봅시다. 어차피 GS 연기 때는 노동 수요 공급 많이 했으니까 진도에 맞춰서 사실 보려고 하니까 시험 범위는 노동 공급만 이렇게 할게요. 공급. 그리고 힌트를 드리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숙달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기 때 제가 막 어떻게 막 꼬거나 응용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대략 한 노동 공급 보시면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저 뒤에 약간 그 참고 사항하고 문제를 살짝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뭐 기초 답안 작성 문제 해가지고 6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하진 못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업 들으신 다음에 미리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미리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요거 하나는 미리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노동 공급 파트에 나와 있는 건 좀 미리 보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응용해서 내거나 그대로 내거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기 때 뭐 제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것 좀 살짝 뭐 그래프랑 그런 것들 보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뭐 수식, 뭐 크게 복잡한 수식을 할 건 아니지만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글씨는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원래 수업은 7시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6시 반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6시 반에 해야지 대략 한 10시 정도까지는 해야지 10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는데 좀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공지를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걸로 하긴 했는데 6시 30분 정도부터 오세요. 30분부터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어. 근데 원래는 7시에 월요일은 한다고 제가 그러긴 했었어요. 그래서 7시부터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대략 한 뭐라고 할까? 한 7시 15분? 뭐 그때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은 이게 뭐 정답 맞추고 제한된 시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는 내용을 다 쓰셔가지고 페이지 상관없으니까 많이 쓰시고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 혹시 제가 수식 문제나 그래프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알고 계신 걸 거기다 다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제가 점수 막 부여하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냥 미니 테스트 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런 거니까 한번 그렇게 월요일 날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공지하면 다음 주 화요일 있잖아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주말은 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하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요거 2번만은 좀 이렇게 휴강을 할게요. 휴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수업하기 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성균관대학교 저녁에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우리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게 막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1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 주가 쉬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따라오기가 버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긴 해요. 월요일날 수업하고 화요일 한 번 쉬고 수, 목, 금 이렇게 수업하고 계속 이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 공지할게요. 제가 1기 끝나고 2기 사이에 한 주 비는데 그때 아마 뭐 편한 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월수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약간 보강 비슷하게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요즘 달라진 게 다른 과목도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이 모자르다고, 그러니까 알려드릴 건 많고 시험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산으로 가는 문제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시간이 약간 부족해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선 하고 보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가능한 한 현재는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기의 목표는 그렇게 하세요.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복습하시고 뒤에 몇 개 샘플 간단 기본 문제 있는 거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2기, 3기 갈 때는 요 책에다가 단거나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단거나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거의 이렇게 쉽게 머릿속에 그림과 내용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별거 없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면 되겠으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카페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카페에다 질문 좀 올려주시면, 근데 매일매일 들어가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긴 해요. 아, 질문 올라왔네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개 되면 답변 달고, 카페에다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했던 보아스 책 이전판 교재 있잖아요. 그거 한 것도 약간 영상은 올려놓긴 했는데 뭐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죠. 우리 이 책도 그걸로 이제 우선 기반을 해놨는데 8판인가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학원에 이렇게 해서 올려놓긴 할게요. 근데 언제 종강합니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교과서 특강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4월달이 좀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쭉 몰아가지고 찍어서 올려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재가 보아스 책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이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교과서도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혼자 보셔도 괜찮아요. 제 수업 듣고 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혼자 볼 때 서술적으로 돼 있어서 줄거리다 보니까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차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본다. 첫 시험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준비 좀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한번 가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장에 노동경제학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장 이렇게요. 노동경제학. 여기다 저도 이제 뭐 김유미 쌤처럼 뭐 이렇게 막 PPT로 막 할까 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판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에 하지 그래. 저도 칠판이 좋긴 한데 또 그냥 이게 다양한 컬러풀한 색을 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기 때도 이걸로 해보니까 오히려 보는 데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판서하면서 뭐 제목이라도 달까 했는데 그냥 자꾸 뭐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볼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노동경제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연기 때 하면서 공부하시긴 했었을 텐데 자, 경제학에 대해서 다루는 거와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경제가 뭐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가 바로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하면은 늘상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 이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시장이고요. 내가 요거랑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내가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직접 구매할 것인가 그걸 결정합니다. 자, 요거 우리 노동시장 말고 그냥 시장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할까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만약에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스파게티를 만든다 해봅시다. 저는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만들면 2만 원에 만든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또 한 명 더 있다고 할게요. 홍길동이 있다 할게요. 홍길동은 저보다도 요리를 못해요. 4만 원에 스파게티를 생산한다 할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물건을 생산 공급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사는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어떤 걸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요 가격이 이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다 할게. 시장에서의 스파게티 가격이 10,000원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면 만들 수 있냐면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저는 2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은 시장에서 거래돼서 이걸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직접 메이크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백종원 선생은 이렇게 메이커가 되는 거야. 저는 어떻게 돼? 저는 사 먹는 게 낫잖아. 제가 만들어봤자 2만 원이나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사 먹으면 10,000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생산하는 거니까 저는 바이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백종원 선생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있습니까? 있지.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시장에 내다 팔면 하나 팔게 되었을 때 5,000원에 생산해서 10,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니까 요 차이만큼 이득을 얻게 되죠. 이게 뭐다? 생산자 잉여. 이해 가시겠죠? 생산자 잉여. 생산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교환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됩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야 제가 만들어봤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퀄리티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 만들어봤자 비용만 많이 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사 먹을래요. 소비자가 되는 거야. 저는 소비자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얼마의 이득이 되냐면 제가 만들면 2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직접 사 먹으면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의 이득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홍길동은 어떻게 돼? 홍길동은 저보다도 못 만드네. 그럼 홍길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 먹잖아.
그러면 역시 홍길동은 얼마의 이득이 됩니까 하면은 4만 원에 생산을 하네. 4만 원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길동도 바이어가 되는 거야. 당연히 홍길동도 바이어가 되고 얼마의 이득이 됩니까 하면 역시 홍길동도 소비자 이득이라 해도 되는데 잉여가 여기 4만 원 비용 드는 걸 만 원으로 해결했으니까 3만 원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시장의 원리예요. 가격을 보고 내가 직접 만들까 아니면 구입을 할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 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스파게티를 좋아해가지고요. 가격이 올라갔어. 이렇게 됐다 할게요. 그래서 가격이 3만 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얘기 들어보셨겠지. 백종원 선생이나 저나 이 홍길동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라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노동시장으로 가면 똑같습니다. 임금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3만 원이 되면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제가 바뀌어. 뭐요? 아니 제가 옛날엔 가격이 만 원이니까 내가 생산해봤자 2만 원이나 드는데 내가 생산해봤자 그냥 비용만 많이 드니까 사 먹을래 했는데 이제 시장의 가격이 3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사 먹는데 3만 원이 드니까 저도 메이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만약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제가 2만 원에 만들 수 있잖아? 시장에 3만 원 받으니까 저도 만 원에 생산자가 되고 이득을 얻게 되겠죠.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면은 여기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생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비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생적 질서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예, 요게 얻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장의 원리를 먼저 머릿속에 잘 넣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시장? 노동시장. 그래서 거래가 되는 게 노동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교환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이 되는 거래가 되는 시장을 연구하는 학문. 네, 이게 바로 노동경제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노동경제학은 뭡니까?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거의 뭐라고 풀었었냐면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노동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대상이 뭔가 잘 보셔야 돼요. 노동 서비스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노동시장의 제일 중요한 특징 하나 보시면은요. 거기 파생 수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노동시장, 우리 나중에 할 거야. K 자본시장. 이런 그림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생산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시장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렌즈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거야. 이게 자동차랄 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Q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아니, 그럼 생산을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남게 되면 재고가 자꾸 쌓이잖아.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꾸 생산해도 재고가 남는데 그걸 풀가동하기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해서 이게 생산물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고요. 이게 가치가 창출되는 흐름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는 노동시장은 요거에 의해서 피드백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파생 수요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파생됩니까 하면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파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점팅 보시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특성이 발생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려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파생 수요 성격을 지니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에 대한 생산하게 되는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관찰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경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 관찰을 한 후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진짜 맞나?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떠한 이론 또는 법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니 뭐니 이렇게 우리가 법칙을 만들게 되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해요 이걸? 예, 맞아요. 비슷한 경기 침체가 코로나가 아니라 뭐 다른 쿠로나가 이제 생겼다라고 할게. 그럼 비슷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군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안 좋은 충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이러한 이론으로 얘기한 법칙으로 얘기한 예측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약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는 것도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걸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그렇지만 2기, 3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볼 때요. 이게 수강 신청만 해놓고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땡큐는 아닌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시험 안 보실 거면 수강 신청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기요 제가 1기를 들었는데 그거 다 철회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1기를 들었는데 시험 보는 건 도저히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에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막 성적 나왔더니 막 이거 또 꼴찌네 막 이렇게 되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해로워.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나름대로 경험상 요 정도 페이스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잘하는 분도 있지. 그래서 뭐 이미 이전에도 뭐 점수를 60점 이상 60점 받으시면서 꾸준히 잘하신 분들은 뭐야 이건 뭐 또 뭐 이 정도네 이런 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가기 힘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평균에 맞춰서 그거보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너무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설마 노경만 좀 약간 페이스를 좀 제가 하는 걸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럼 노경은 자기 페이스로 하고 다른 노동법이나 인사는 그 선생님에 맞춰서 가야지. 전 과목을 자기 페이스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뭐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진짜 안 맞는 과목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냥 나는 나의 그 속도와 나의 페이스로 가겠다. 그리고 뭐 노동법 같은 거는 잘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좀 상담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제 속도에 맞춰서 쭉 오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시험을 다 보게 되면 제가 채점을 한 다음에 대충 요 정도 답안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한 몇 점쯤 나오겠지 하고 이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게 실전에 갔을 땐 또 달라지는 거죠. 실전에 가서 오히려 연습을 하더라도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다가 실전에서는 오히려 이게 진짜 시험이네 하면은 오히려 그냥 막 멍해져 가지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잘 되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GS 2기 3기 잘 보시는 분이 실전도 잘 보긴 해.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건 아니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려는 것이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제학과 관련한 모형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모델 이론을 통해서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 역시 이렇게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론을 배격하고 요게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드는 건데, 이론과 이 데이터와 관련한 관찰, 그게 거기 옆에 보시면 사실입니다. 어떤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두 개가 같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어떤 사실은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여기서 뭔가 이론을 세우는데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 이론이 무용지물한 것이고요. 뭔가 이론이 없이 사실만 이렇게 쫙 가지고 나열하게 되면 거기서의 공통된 어떤 맥락을 찾아서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게 모형이고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고용관계를 선호하고 어떤 관계는 피하려고 하는지. 자, 지금 노동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의 공급자,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의 공급자와 노동의 수요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주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자. 자, 뭐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동 원리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보고, 여기에 또 한 명이 더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는 누가 들어갑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해. 야, 이거는 좀 잘못된 계약 아니냐,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상 계약을 했는데 야, 이건 너무 위험한 환경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3명의 경제 주체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뭐 공급, 수요, 정부, 이렇게 아셨죠? 자, 정부는 이제 어떤 충격을 주는 주체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노동시장의 관심 사례인데 우리 연기 때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시험 문제 토픽입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 그릴게요. 우리 L이라고 쓰고요. 임금, 이게 노동에 대한 가격. 아까 얘기했죠. 요 임금 요걸 통해서 노동의 공급자라든가 노동의 수요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밑에 보시면 우선은 노동시장의 그 특성 자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면 이거 다 시험 문제 토픽입니다. 네, 특성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점띵. 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와 영향이 어떻게 되겠니? 이것도 늘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가율이 증가합니다. 원인, 우리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참가율이 증가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여성의 참가 증가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해외 이민이 증가하는 거야. 난민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여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걸 보고 심사를 하게 되겠지.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고 우리의 관심사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시험 문제는 그래요. 충격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관심사가 되는 두 축, 수평축에 나와 있는 고용과 수직축에 나와 있는 임금,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 보면은 L과 W, 요거에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예, 이거 아시겠지만, 예,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마찬가지야.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여기서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요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별표하셔야 돼. 직업에 대한 안전. 이거 옛날에도 이거는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건강. 여기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야,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과로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가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노동시장 전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참여하는 규제에 영향하면은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자,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는 거야. 경제 주체에게. 자, 경제 주체 누구 있다고요? 기업, 고용주가 있고요. 고용주라고 하면은 뭐라고 봐야 돼? 고용주는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고용주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고요. 근로자는 뭐야?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로자의 효용, 무차별 곡선으로 반영할 거야.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윤 함수 아니면 효용 함수 미치는 영향 해서 무차별 곡선과 이윤 곡선, 등이윤 곡선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겁니다. 자, 인적 자본 투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별표하셔야 돼. 사실은 거듭 얘기하지만 노동 경제에 관심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노동 경제 전공한 사람들 다 이게 이제 관심인데 오히려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는 조심하면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늘상 요거 임금. 아니 이게 임금이 이게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이렇게 이론상 딱 그렇게 있는데 임금이 격차가 발생한다니까? 근데 이게 차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임금의 불평등도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데 숙련 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 등등등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언제나 이것도 탑픽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거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거 여가와 뭐 소비 소득의 선택 그거는 잘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이런 탑픽 있잖아. 인적 자본에 대한 얘기 임금의 격차 발생 원인 보상 임금 격차 등등 그리고 이게 안전과 건강 이것도 이제 보상 임금 격차 비슷한 거 이민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뭐 소비자 아니면 기존의 근로자 고용주 잉여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늘상 기본적인 탑픽입니다. 기본적인 탑픽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출제가 잘 안 된 거는요. 그냥 뭐 크게 꼬아서 내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만 잘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잘 몰라. 알 수가 없어. 아시겠지만은 모든 요즘 연기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어. 노무사뿐만 아니라 간평사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간평사도 얼마 전에 1차 뭐 이렇게 접수 이게 끝났는데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한 2,000명? 뭐 1,500명? 막 2,000명 이랬는데 노무사랑 거의 비슷했어. 근데 이번에 거의 한 7, 8천 명 막 이상 10,000명이 육박하고요. 난리도 아니지 뭐 회계사, 세무사도 뭐 그냥 10,000명을 벌써 옛날에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제가 저 같아도 무슨 다른 거 뭐 취업도 있지만 그냥 뭔가 취업 대비로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취업 준비하는 것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딱 봤을 때 나한테 맞는 자격증 찾아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인지 뭐 저학년부터 이렇게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뭐야? 내년부터입니까? 뭐 1차도 한 40문제로 이렇게 늘린다면서 맞나요? 40문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40문제로 늘릴까요? 심심해서? 아니야. 25문제 해가지고는 좀 1차에서 좀 거르겠다는 의도가 좀 거기 있는 거야. 이 25문제 가지고는 거르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우리 1차 노동
그 노무사에서 1차 경작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맨날 나왔던 것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공부를 위해서 2차 노경을 선택한다는 제가 전제하에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려고 좀 하는 건데 좀 과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근데 이제 만약에 40문제 나오게 되면은 쉬운 문제만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있는 문제도 나오지. 그러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영학이 더 날릴 것 같은데 한 40문제 해가지고 거기다 막 회계 문제 막 한 5문제 내고 이래버리면은 더 이제 더 난리가 나긴 하겠죠. 아무튼 이게 결론은 만만한 시험이 더 아닌 걸로 되니까 제대로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페이지. 자, 적극적인 차별화 폐지 정책이 약자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다 토픽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숙령 근로자나 여성, 소수민족, 뭐 미국이야 이제 뭐 인종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미숙령 근로자에 대한 뭐 AI가 등장해서 뭐 이게 뭐 챗 GPT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늘상 자주 나오는 단골 토픽이 노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은 기본이고 뭐 낼까 하다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늘 노무사라고 해서 노조 이런 걸 내는 것 같은데 늘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관대한 실업보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지. 자, 근데 앞에 관대한 이렇게 있어요. 밑줄 하나 치시면 관대하다는 게 뭘까요? 예, 느낌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혜택이 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교수님들이 번역할 때 관대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혜택이 크다는 건 뭐냐면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받는 보험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치 실업 상태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실업기간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는 게 다 있어요. 자,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 국가의 높은 실업률 수준으로 점차 올라가는 거 우리 시험에 늘상 그래도 가끔 나오는 게 노동의 경제활동 참가율뿐만 아니라 실업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차용이었었는데 실업의 발생 이유뿐만 아니라 실업에 대한 유형 요것도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유형 중에서 자연 실업률 요건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제목 들어봐 주시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제로가 되는 게 우리는 완전 고용됐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북한 같은 데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김정은이 다 취업시켜줘. 누군가 저기요 저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내일 취업시켜줘.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겠지. 어디로 갈까요? 아우지 탄광에서 석탄 캐세요. 이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는 과정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죠. 마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실업률 상태가 자발적인 마찰적 실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파편적인 거니까 이걸 막 메인으로 막 할 건 아니고요. 저 뒷부분에서 하고 그다음 이제 또 이거 문제 풀면서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림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자본은 없애고요. 노동만 맞춰서 볼게요. 노동을 이렇게 투입해서 Q를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 총수입 얻게 되고요. 총비용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여기였었다니까. 자, 그러면 사장님이 고용주 입장에서 여기서 보는 거야. 기업이 추구하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극대화. 워낙 이제 중요해서 앞에 그냥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얼마로 해야 되니? 이렇게 찾는 거야. 최적 생산량 요거를 찾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Q에 대한 함수잖아요. 자, 이윤은 총수입에서 Q에 대한 함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 Q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 관심 있는 변수가 Q잖아. 관심 있는 변수로 이윤 함수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시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전자칠판을 몇 개 사야 돼? 학원이? 그럼 어떻게 돼? 아, 전자칠판을 한 달에 변화시켰을 때 이윤 변화하는 거 그게 제로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윤극대화를 나타내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빵으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 수입이 어떻게 되니?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 한 개의 원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얘를 뭐라 그래요? 얘가 MR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MR이라 그러고 여기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요게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R 빼기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 요거 빵으로 놓게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MR 이꼴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사장님이 갑자기 여기서 본다니까 이윤극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노동을 몇 명 채용해야 돼? 그걸 물어본 거야.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극대를 위한 최적 고용량 요걸 찾는 거야. 이게 이제 노동경제학의 관심이죠. 계산 문제로도 늘상 출제되는 토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이윤함수 쓰시는데 노동 요걸로 보시면 돼요. 자, 몇 명의 노동을 채용해야 되니? 요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노동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니?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거 MPL입니다. MPL.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되는 이쪽 경로로 한번 볼까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TR이 어떻게 되니? 이거 쓰실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씁니까? 양쪽에다가 델타 Q를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델타 Q로 나눠주고 같이 Q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TR 이렇게 델타 L. 자, 요거 그냥 복습이에요. 그냥 첫 시간이니까. 자, 여기 Q, 델타 Q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델타 Q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럼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데 이름을 붙여야죠. 얘를 이름을 뭐라 합니까? 그러면 얘 앞에 MR이라고 했잖아. MR. 자, 얘를 뭐라 그럽니까? 요거 잘 보시고 계산 문제까지 여기까지 잘 하셔야 돼. MPL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쪽 경로 볼게요. 자, 노동을 하나 더 투입했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시면 역시 똑같이 쓰면 되겠지? 여기 델타 TC 이렇게 있고 델타 L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Q가 양쪽에 부모 분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C. 이거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복습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으로 좀 이렇게 쭉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 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래프라든가 내용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쫙 해놓고 언제나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오픈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릿속에 탁 페이지까지 아예 각인시켜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붙여야 돼가지고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MR 곱하기 MPL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MRPL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요거는 MCPL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쓰고 MF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자들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간단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 공급 그거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리뷰하시고 요거 나와 있는 거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 두시고
다시 한번 노동경제학이 뭔가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